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다이나포를 담당하고 있는 정근욱 매니저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다이나포를 이용해서 차량 모델을 기반으로 어떻게 ECU 설계 및 검증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벡터사의 대표적인 툴인 캐노와 다이나포를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다이나포와 캐노를 이용한 가상 테스트 드라이빙입니다. 먼저 다이나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벡터는 차량 모델과 관련된 툴을 제공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2019년 1월에 테시스 GmbH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툴을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시스가 원래 담당하던 소프트웨어인 다이나4를 벡터의 포트폴리오 안으로 편입을 함으로써 저희 툴과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벡터 툴과 테시스에서 담당하던 다이나4의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이나4가 무엇을 하는 툴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툴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붉은색 차량이 Vehicle Under Test에 있고요. 이 차량과 그리고 ECU 모델이 탑재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통 상황과 그리고 환경 등을 미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차량과 ECU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상 주행 환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다이나4 내에서 어떠한 것들이 설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일단 도로와 환경적인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프로파일, 그리고 프릭션, 러프니스 등등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교통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기후 환경도 기후와 관련되는 것들도 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트래픽 그리고 다이나믹 인바이먼트도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즉, 비클, 바이시클 등등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도 같이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이미 정해진 디터미니스틱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스토캐스틱한 방식으로 확률적으로 갑자기 차량이 나타나는 것들을 같이 모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차량 모델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같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4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델도 같이 고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4 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샤시, 스티어링, 그리고 타이어와 같은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엔진과 모터도 같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인지와 관련된 것들, 즉 퍼셉션 센서와 관련되는 것들을 같이 시뮬레이션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울트라소닉 센서를 같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돌리실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센서류는 시뮬레이션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복잡도가 좀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브젝트 리스트만 필요하신지 내지는 피지컬한 물리적 모델을 필요하신지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모델들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다이나4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다이나4라는 플랫폼 내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빙과 클로즈 룹 컨트롤 시스템의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려하고 계신 어떤 특정 이슈를 일단 선정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ESC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ESC 모델을 차량 모델과 함께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C 모델을 시뮬레이션 모델 안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ESC 모델과 차량 모델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ESC 모델이 차량으로부터 인풋을 받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한 후에 명령을 다시 액추에이터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반복되면서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클로즈 룹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과 제어기를 함께 테스팅할 때 필요한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 성능을 평가할지에 대한 크라이테리어를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SC를 차량과 함께 사용했을 때 더블 레인 체인지라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를 평가를 할지, 어떠한 인디케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를 갖다 평가를 해주실 때 KPI, 즉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기반으로 어떠한 크라이테리어를 기반으로 평가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이나포가 어떠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ehicle Dynamics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이나포를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티어링 시스템, 조향과 관련되는 것들, EPS나 액티브 프론트 스티어링 등등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그 다음에 세이프티 시스템과 관련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에어 서스펜션, 액티브 댐퍼 컨트롤, 그 다음에 롤 오버 프로텍션 등등과 관련되는 것들. 이 위의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비이클 다이내믹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워트레인 영역, 즉 엔진, 그리고 트랜스미션, EV, 토크 벡터링 등등 파워트레인과 관련되는 분야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야가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와 관련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ACC, 그 다음에 AEB, 그 다음에 LDW, LKA 등등 차량을 기반으로 앞에 센서로부터 인풋을 받고 차량의 이제 실제 액추에이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다이나4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검증과 관련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잘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11 빌리언 마일만큼의 테스트 드라이브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의 테스트 베이클을 24시간 동안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즉, 이를 실제 차량에서 검증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서 그 분량을 맞춰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이나4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이나4와 캐누를 어떻게 연동하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자 모델, 그리고 차량 모델, 그리고 환경 모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4에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ECU는 ECU 모델을 기반으로 캐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ECU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풋이 있고요. ECU에서 차량으로 보내주는 아웃풋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에 있는 이 ECU는 캐누에서 시뮬레이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운전자 모델, 차량 모델, 환경 모델은 다이나4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ECU와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캐누와 다이나포를 연동을 시켜서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EB, 즉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에 관련되는 내용을 검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에 AE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 차량이 컷인을 해서 들어오고요. 이 상황에서 붉은색 차량, 에고비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갖다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센서의 인풋이 ECU 내에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 ECU 언더 테스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캐누에서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AB ECU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신호를 차량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달된 신호가 차량으로 가게 되고, 즉 다이나포에 전달이 되어서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앞에 하얀색 차량과 붉은색 차량의 거리가 변화가 되고, 이 변화된 거리가 센서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변화된 인지가 다시 또 ECU로 전달이 돼서 폐루프, 즉 클로즈 룹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이나포와 캐누를 연동시킬 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캐누를 execution master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장점인데요. 일단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즉 DLL 파일을 기반으로 DLL 파일을 생성시켜서 이를 기반으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두 툴을 안정적으로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구동을 바탕으로 타임싱크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실행시켰을 때의 장점은 차량의 특정 파라미터를 바로바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다이나포와 캐누를 동시에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다이나포도 실행이 된 상태여야 되고요. 캐누도 같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이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일단 캐누를 execution master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캐누만 실행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다이나포 또는 매틀랩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VTest 스튜디오 그리고 VT 시스템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컴포넌트 등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시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즉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쓸지 캐누를 execution master로 쓸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나포를 실제 구동을 시키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나포와 캐누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다이나포와 캐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틀랩 코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파일러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맥스 셋업을 통해서 C++를 선택을 해 주셔야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틀랩 코더와 그리고 컴파일러 선택을 통해서 C++를 선택을 해 주셔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포의 GUI 환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이나포를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 화면을 만나시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컨피규레이션과 빌드 앤 익스큐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컨피그레이션 창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모델을 실행을 시킬지, 그리고 어떠한 시나리오, 그리고 태스크를 실행시킬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타겟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다이나포와 캐누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각각의 시뮬링크, 엑셀러레이터, 다이나포, 윈도우 익스큐터블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캐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이나포를 설치를 하셨을 때 제공해드리는 기본 데모 프로젝트로 데모 언더바 캐누 인터페이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다이나포 내에서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해 주시고요. 로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트의 글씨체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유저 코드 아래에 있는 이 CFG 파일을 두 가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누 as execution master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나포 스튜디오 as execution mast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는 다이나포 스튜디오 as execution master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FG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캐누가 실행이 되고요. 캐누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DLL 파일을 생성을 시켰을 때 이 노드에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여기 컴포넌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DLL 파일이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링크를 기반으로 DLL을 생성을 해주시고 그 생성된 DLL이 캐누 내에서 노드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형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이나포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런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roundabout underbar ODR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누도 같이 올려서 보시게 되면 실제 여기 캐누에 번개 표시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타임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애니메이션이 돌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이나포와 캐누가 서로 연동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볼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썼을 때의 장점은 실제 이 모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모델 데이터 내에 있는 값들을 바로바로 변경해서 시뮬레이션에 연동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밴을 보시게 되면 이 샷시 내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이 돌고 있다 보니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내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바로바로 변경을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원하시는 값을 찾고자 하실 때 또는 바로바로 변환되는 값을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다이나포를 execution master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인 캐누를 execution master로 쓸 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캐누 as execution master configuration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캐누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 창을 열었을 때 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GUI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GUI 환경을 기반으로 다이나포를 구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컨피그레이션 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다이나4를 execution master로 쓸 때 대비 노드가 하나 더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4 심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카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게 되면 이 내에 다이나4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다이나4의 어떤 특정 변수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캐누가 다이나4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카풀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모로 저희가 꾸며놨고요. 원하시는 형태의 파일을 이 데모를 기반으로 구성을 변경을 해주시면 이 또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4 내에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열기 위해서 다이나4가 열려 있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드, 즉 캐누를 execution master로 사용하는 이 모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다이나4와 매틀랩을 실행시켜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4를 일단 닫아보고요. 그리고 매틀랩도 닫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메저먼트 스타트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시나리오를 제가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풀스로틀이라는 시나리오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로틀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최대한 밟은 상태로 최고 속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4와 캐누를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DAS 또는 Autonomous Driving 펑션과 관련해서 센서의 인풋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카메라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 레이더, 울트라소닉, 오브젝트 리스트와 같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인풋을 ECU로도 전달해주는 구성을 다이나4를 통해서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같이 레이더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작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작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ECU로 넣어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4를 통해서 캐누와 연동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즉 DLL 파일을 기반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이나4와 캐누의 연동이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캐누 내에 어떤 특정 시나리오 내에 있는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차량의 중량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의 파라미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관련되는 것들의 파라미터를 Vtest Studio라는 자동 툴을 통해서 시나리오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자동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누와 VT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 장비를 연동을 시켜서 실제 하드웨어가 있는 ECU를 VT 시스템을 통해서 IO를 제어를 하면서 캐누와 연동시켜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캐누를 execution master로 사용을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Vvirtual Target이라는 툴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더 룹 형태의 테스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셋업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데모를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VT 시스템을 보시는 거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는 캐누, 즉 패널이 같이 생성이 된 캐누를 보시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다이나4의 다이나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중간쯤을 보시게 되면 실제 ECU가 VT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ECU를 다이나4 그리고 캐누와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실행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고객사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인데요. 캐누를 다이나포와 연동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이나포의 기능을 캐누 내에 패널들을 이용을 해서 이 패널 내에 다이나포의 어떤 특정 이슈를 켜고 끈다든지 특정 원하는 시나리오를 조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택하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널을 통해서 다이나포의 특정 기능들 또는 시나리오, 태스크 등등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변수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변수들이 결국에는 다이나포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엔진 스피드 같은 경우에 엔진 스피드를 다이나포로부터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다이나포의 시뮬링크 블록 내에 캐누 블록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변수를 캐누로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캐누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시그널을 또 다이나4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이나4 내에 있는 변수들과 캐누에 있는 변수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호환시킬 수 있는 컨셉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빙과 관련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양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트래픽과 관련되는 것들, 즉 트래픽이 갑자기 생성이 된다든지 매번 어떤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트래픽을 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스토캐스틱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도로는 일단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도로 위의 상황을 시시각각 확률적으로 계속 변화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요즘 테스트 드라이브,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브 환경을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드라이브, 그리고 오픈 시나리오, 아삼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시나리오 또는 그 태스크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센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센서를 어디까지 시뮬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순한 이상적인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지컬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센서의 행동 특성을 모사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링크에 들어오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포되는 이 슬라이드 내에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내에 있는 동영상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브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마틴 푸겔이라는 독일에서 실제 베터 컨퍼런스를 온라인상으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되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오늘 관련되는 내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이 아래쪽에 보시는 유튜브 링크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컨셉이랑 같은 컨셉이지만 다른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부분은 이로써 끝이 났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